대신에 땅 주인에게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사용료를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사용료를 주시겠습니까? 경매숙걸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내용인가 하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면 아주 이해하시는데 쉬울 것 같네요. 억지를 쓰면 무조건 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억지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강력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원 판결이 아주 좋은 해결책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매번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은 시간이 제법 걸린다라는 거예요. 소송을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판결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길게는 1년이 넘게 2년 가까이 끄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말로 달래려고 해도 답이 나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두려워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번 만능 해결책이 될 수 없으니까요. 상황에 맞게 당근과 채찍을 병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소송을 적절하게 사용하십시오. 소송은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군가는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이 무슨 큰 이익이 있냐라고 그렇게 반문할지 몰라도요. 내용증명서는 그냥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점잖은 협박증으로 보시면 됩니다. 협박이 통하면 다행이지만 협박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냥 소송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안내장쯤으로 여기면 돼요. 내용증명서는 형식이 없어서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됩니다. 단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표출한다고 해서 욕을 해서도 안 되고요. 비속어를 섞어서도 안 됩니다. 그냥 점잖은 협박으로 끝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요즘 내용증명서는요, 우체국에 갈 필요도 없어요.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를 이용하면 웹상에서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도 있고요. 클릭 몇 번이면 알아서 출력이 되어서 우편으로 발송이 됩니다. 내용 증명서를 보내고 상대방의 반응이 없으면 민사소송을 시작하는데요. 요즘은 전자소송도 많이 간편하게 되어 있어서 몇 번 만져보고 고쳐보면 쉽게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소장의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뭐 이런 것도요. 컴퓨터를 조금만 딸그락거리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요. 꼭 직접 해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게 한번 남의 손을 빌리게 되면요, 자기가 웬만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소장을 내고 기다리면 기일이 잡힙니다. 상대방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답변서가 오고 또 거기에 대한 반박 서면도 오고 가고 하는 거죠. 누구는 이 답변서 내용을 보고 화를 내고 아주 억울해 하는데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상대방은 뭐든지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게 상대방도 이해가 돼요. 주장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틀린 것은 없어요. 그냥 유리한 것은 다 들이대고 자신이 이것을 제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제출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정은 빼고 오로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건에 대한 주장만 하세요. 그거에 대한 결론이나 판단은 판사가 합니다. 변론 기일이 되면요, 법정에 출석해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면 되는데 이때 판사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판결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서류로 제출하라고 하거나 주장이 잘못되었다면 그 주장의 근거가 뭐냐고 되묻기도 해요.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은 누가 감옥에 가고 누가 옥살이를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이행해라 혹은 뭔가를 법률적으로 확인해달라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법률적으로 이게 맞다 이렇게 판결을 딱 떨어지게 내리는 경우가 사실 드물어요. 그래서 주장이 좀 첨예하게 갈린다 싶으면 조정을 할 의사가 있냐고 판사가 물어봐요. 원고의 입장에서요, 판사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되면 솔직한 말로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나중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조정을 받아들이는 게 나아요. 제가 생각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그게 낫더라고요. 조정을 받아들이면 재판은 멈추고요, 조정 기일이 잡히거나 아니면 바로 조정실로 갈 수도 있어요.
이때 조정위원이 사실상 재판장 역할을 하며 중재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셔도 좋고 어떤 이야기를 상대방에 쏟아내도 좀 좋아요. 어떤 절차나 형식에서 조금 자유로우니까. 지난 영상에서 지료와 철거 소송을 진행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조정을 권하길래 조정을 거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조정을 할 때 이때까지 밀린 지료, 즉 사용료를 포기하는 대신 곧바로 무허가 건물의 철거를 저는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지료는 당연히 줄 수가 없고 건물을 사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조정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건물을 무조건 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나 법률은 없습니다. 그 건물을 땅 주인이 필요로 한다면 몰라도 필요 없는 것을 억지로 살 수는 없어요. 이렇게 조정위원이 말하자 처음부터 주장해온 사용료는 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우기더라고요. 그럼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하니까 저렴하게 줄 테니까 또 사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죠. 저는 당연히 이번에도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자 조정위원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럼 그 건물을 해체해서 다른 곳에 새로 지으면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건물 주인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자기도 그 건물이 필요 없다라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냥 웃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아니, 자기도 필요 없는 것을 남에게 사라고 우긴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나요? 처음부터 억지라고 저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법원에 와서도 저런 억지가 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 꽤나 순진하다라는 그런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조정위원도 그 점을 파고 들더라고요. 아니, 피고도 필요 없다라는 것을 원고에게 돈을 주고 사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억지예요. 조정이 성립하려면 원고가 말한 것처럼 건물을 철거해 주던지 아니면 그냥 조정 불성립으로 가서 재판을 이어가세요. 계속 달래던 조정위원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피고도 슬그머니 눈치를 살피더니 꼬리를 내딛더라고요.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건물을 철거하는 쪽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어요. 조정이 성립되면 곧바로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고 조정 내용을 판결문처럼 작성을 합니다. 뭐 이런 부분은 거의 일사천리예요. 전화기를 딱 들고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득달같이 달려 들어와가지고 판결문처럼 작성을 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재판에 확정 판결과 같은 효과가 나오고요. 2주 뒤면 아주 확정이 됩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해도 2주 안에 조정을 성립하지 않겠다라고 이의 신청을 하면요 다시 재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더 이상의 이의도 없었고요. 피고도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하니까 그 이후부터는 큰 무리 없이 조정이 성립되었어요. 약속한 날짜를 넘겨서 철거를 하면 다시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피고에게 강하게 제가 협박을 했죠. 뭐 그러니까 이미 꼬리를 내린 피고도 걱정 말라고 꼭 날짜 안에 건물을 철거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 땅에 딱히 뭘 할 것이라고 저도 정하지는 않아서요.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느긋하게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에 쫓겨서 철거는 하긴 하더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무허가 건물을 돈 받고 저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소송이 들어가자 그냥 싱겁게 끝나버렸어요. 얼마 후 정해진 날짜에 깨끗하게 건물이 철거되었다는 것을 제가 직접 가서 사진 찍어 왔죠. 어때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뭐든지 시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알림 설정과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제가 성심껏 답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